옆에 보시면 철광 원석의 사용으로 인한 철광 원석을 사용한대요. 철광석을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발생하는 그런 소각로에서 용광로 같은 데에서 나오는 찌꺼기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로슬래그라고 하는데 이 고로슬래그는 지정폐기물이 아니에요. 고로슬래그는 지정폐기물이 아니고 고로에서 나오는 슬래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별도로 이런 것들도 재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재활용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정폐기물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광재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광재가 지정폐기물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땡이에요. 고로슬래그는 제외한다 라고 알아두셔야 되고, 니은번 분진 보시면 분진 대기오염 방지시설에서 포집된 것으로 한정하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방지시설, 대기오염 방지시설에서 분진 모으는 집진장치들 배웠었죠? 그쵸? 중력집진장치, 관성력, 원심력, 여과집진장치, 세정집진장치, 전기집진장치까지 그런 집진장치에서 방지시설에서 우리가 모은 그런 분진 같은 것들이 지정폐기물이라고 보는데, 소각시설에서 나온 것은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하는 거 중요 표시해 놓으시고, 되셨나요? 그래서 분진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나온 것만 지정폐기물로 본다. 대기오염 방지시설에서 나온 것만 지정폐기물로 본다. 소각재는 지정폐기물이 아니다. 4번에, 디귿번에 보시면 폐주물사나 샌드블라스트 폐사라고 되어 있어서 버려지는 모래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을번에 보시면 폐내화물, 내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소각로 같은데 내부에 보면은 소각로에서는 뭐 1000도, 1100도, 1200도씨의 고온에서 얘네를 소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 벽 자체가 열에 견디기 좋은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화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버려지는 내화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지정폐기물이고요. 그 다음에 재벌구이 전에 유약을 바른 조각이라고 했어요. 만약에 그 도자기 같은 것들을 구울 때 초벌하고 재벌하잖아요. 초벌구이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유약 바른 다음에 번쩍번쩍하게 바른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벌구이 하거든요. 근데 초벌구이하고 유약을 발랐대요. 그러면 걔네들은 지정폐기물이에요. 초벌구이하고 재벌하기 전에 유약을 바르지 않았대요. 그럼 지정폐기물이 아니에요. 유약 발랐다 안 발랐다에 따라서 지정이냐 아니냐를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음번에 보시면은 소각재라고 나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소각재라고 나온 거는요, 광재가 아니라 분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분진이라고 하는 용어는 어디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대기오염 방지시설에서 나오는 것만 우리가 분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소각재는 별도로 우리가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분진이라고 하는 명칭과 소각재라는 명칭이 별도다. 비읍번에 보시면 안정화 또는 고형화 또는 고화 처리물. 앞에서 제가 고형화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그렇게 했을 때 나오는 물질은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이라고 봐요. 근데 모든 소각재, 모든 고형화 물질이 다 지정폐기물은 아니에요. 조금 이따가 얘네들은 분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이 중에서도 유해성이나 독성 같은 것들이 일정 농도 이상 함유하고 있으면 지정폐기물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번에 보시면 폐촉매라고 되어 있고요. 폐촉매 되셨나요? 그 다음에 2응번에 보시면 폐흡착제, 폐흡수제 다 줄 치셔야 돼요. 얘는. 그 다음에 지읒번에 보시면 폐형광 등의 파쇄물 같은 것들. 폐형광 등 같은 것들 그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들은 우리가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폐기물에 해당하는 지정폐기물로 들어갈 수 있다. 왜냐하면 일정 농도 이상의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을 경우에만 지정폐기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대신 외워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라고 말씀드리면 이거는 어쩔 수 없이